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인데요. 오늘은 책 진도를 나가지 않고요.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례 연구 영상 컨텐츠를 만들면서 심리맨 엽서라는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작성 양식을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심리맨 엽서로 사연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제작을 동의해 주신 분들의 사연을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연구 영상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심리맨 엽서라고 하는 링크를 누르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연을 적어 주시고요.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것들, 성공 실패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엽서 사연은요. 처음으로 도착한 사연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닉네임은 자유인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고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40대 여성분이고요. 가정주부이십니다. 제가 사연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저는 2년 전까지는 업보나 까르마라는 용어를 몰랐어요.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마음 공부에 관심이 생겨서 책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싶으면서 그쪽으로 더욱 관심이 기울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전생을 읽어준다고 하는 상담도 예약해둔 상태거든요. 뭐 지금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심리맨님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업보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에게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모든 게 나로 인해 생겨난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생각해야 한다는 걸 망각하고 또다시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일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당시 직장 상사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상사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단지 윗선에 잘 보였다는 이유로 병원 산하에 있는 어느 센터의 센터장이라는 자리에 올랐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꼴보기 싫었어요. 의료인이 아니어서 병원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의료 종사자들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당시 팀원들도 모두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사는 갈수록 더 인정받고 연봉이 오르는 거였어요. 우리의 불평, 불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는 너무나 분노가 치밀었어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럴수록 그 상사가 다 싫고 무섭기까지 했는데요. 결국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제가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저는 뒷감당을 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자책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땐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부메랑의 법칙 같은 건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젠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죠. 네, 자유인님이 보내준 사연 읽어봤는데요. 이 사연에서 말하고 있는 영상은요. 이 사례연구 영상 8번 영상입니다. 운명, 업보, 복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간 영상이죠. 그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주셨네요.
보내주신 자유인님 사연에 제가 몇 개 피드백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이죠.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이러한 심리적인 구조, 에너지적인 역동이 작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여기서 먼저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트랜서핑의 개념을 이 사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펜듈럼에 대한 거죠. 어떤 펜듈럼이죠? 조직 펜듈럼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주신 자유인님은 일을 하시면서 조직 펜듈럼에 심하게 흔들린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은요, 무조건 펜듈럼을 뒤에 업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형적인 그 펜듈럼의 형태가 조직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펜듈럼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조직에서 열심히 일해 놓고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고 그런 허탈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조직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펜듈럼의 속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게 조직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목숨 바쳐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조직은 내 목숨을 바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군 생활 하시는 분들이야 목숨을 바쳐야 되는 곳이죠. 정보기관에서 일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목숨을 바쳐야 되는 펜듈럼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조직에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목숨을 바치면 안 됩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돈 안 줄 테니까 나가 이런 소리 듣지 않을 만큼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열심히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너무 열을 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열이 돼. 과열이 되면 금방 퍼집니다, 여러분. 예, 금방 퍼지고요. 과열된 차가 다가오면요,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 차 안 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것은 조직 펜듈럼의 생리에 반드시 부합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원하는 기능을 해야 돼요. 조직이 원하는 기능이 뭐예요? 조직이 나에게 부여한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이라는 것도 전체의 펜듈럼이 유지되고 강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이 부서에서 이 위치에서 이 역할은 이 전체 펜듈럼에 어떠한 순기능을 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개인의 옳고 그름, 효율성 이런 것들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창의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고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요, 조직과 함께 융화되지 못하면 그 조직 펜듈럼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억울하겠죠. 왜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잘하거든요. 그런데 왜 저 바보 같은 놈들이 저기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펜듈럼이고 그 펜듈럼을 내가 뒤집지 못하는 한 그것과 싸워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듈럼의 속성을 자꾸 인식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특히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그 추천하는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있다고 그랬죠? 한석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의학 드라마죠. 낭만 닥터 김사부. 정말 저는 이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낭만 닥터 김사부는 정말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스토리였죠. 현실 조직에서는 이런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행동하다간 어떻게 됩니까? 네, 간단치가 않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펜듈럼 조직에서 일을 할 때와
그 조직을 벗어나서 일을 할 때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펜듈럼에 속해 있다면, 즉 조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의 생리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선 처세술에 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처세라는 것이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워낙 이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처세라는 건 필요한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도 처세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맞는 부품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세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 S사의 훌륭한 부품으로 들어왔어. 널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 부품의 역할을 다 하길 바래. 자부심을 갖고 이 부품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기 바래.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품이 안 되려고 그래. 자연인의 모습으로 이 S사에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요. 군대 가요. 바로 투입되나요? 아니죠. 자대 배치받기 전에 훈련소를 가잖아요. 훈련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제물 뺀다고 그러죠. 사회에 물을 뺀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군 생활을 할 수 있고 군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 잘한다 잘못됐다 이렇게 같이 판단할 문제 이전에 펜듈럼 조직의 생리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뭐 중이 떠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싸워야 될 때와 싸울 필요가 없는 때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싸우지 말고 무력하게 좀비가 되란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유인님께서는 이 펜듈럼을 인식하기 전이었죠. 트랜서핑 공부를 하기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이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팀원분들이 느낀 게 다 공통적이었잖아요. 똑같이 불평, 불만, 화, 그쵸?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조직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 펜듈럼 조직에서 우리의 반응이요. 여러 가지 반응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이렇습니다. 대부분은요. 체념하고 받아들여요. 자, 근데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개념은 체념한다는 뜻이에요. 체념. 예, 체념은 곧 뭐와 관련됩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야. 무력해지는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수동적이 되는 거죠. 피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체념한 순간 더 이상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더 이상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역시도 조직이 원하는 거죠. 펜듈럼이 원하는 거예요. 체념한 순간 너는 이제 좀비가 되었어. 축하해. 너는 이 펜듈럼의 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가 계속 빨아갈 수 있게 됐어. 내가 너에게 꾸준히 월급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 돈 받고 계속 이 부품으로서 좀비처럼 생활해. 이제 이 시스템 안에 편입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되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양상이 있겠죠.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싸우는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조직을 막 결성하고 그리고 막 시위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법적인 투쟁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 형태로 이제 들이받는 겁니다. 이제 사측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엎치락 뒤치락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싸움은 계속되고 그것이 바로 그 펜듈럼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펜듈럼 간의 싸움은 결국 서로 간의 펜듈럼을 유지시켜주게 돼 있거든요. 결국 그 안에서 목숨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은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겨도 큰 의미가 없고 지면 지는 대로 허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을 말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지. 누가 말려요? 그런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더 넓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가치 있는 싸움, 가치 있는 투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싸움입니까? 펜듈럼과 맞서 싸우다가 에너지를 계속 소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아차리시고 나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면 싸우십시오. 그럼 영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영웅이 아니라 또 하나의 뭐예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좀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싸워서 깨어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좀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양상은 뭘까요?
받아들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아까는 체념하는 거였는데 또 하나의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향은 안 받아요. 덜 받거나 안 받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깨어있는 단계고요. 여기서부터가 펜듈럼을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펜듈럼을 인식하고 조직에서 펜듈럼을 인식하는 관점으로 처세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상황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애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통과시키는 거, 무시해버리는 거, 무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기능은 하죠. 일은 합니다. 그런데 열받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인정받을 일이 생깁니다. 왜? 펜듈럼의 그 영린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비늘을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펜듈럼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내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펜듈럼에 휘둘리진 않아. 자, 이 위치가 바로 깨어있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무대 밑에서 관객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 자,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분노하지도 그렇게 화내지도 않으면서 본인의 소임을 다하면서 내 직무에 큰 문제가 없는 무난한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단계로 여러분을 가셔야 돼요. 조직 펜듈럼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것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나만의 영혼의 목표를 가지신 분들, 그것이 분명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기에도 너무나 힘든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죠? 이제 전혀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영역이죠. 이분들은 나와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만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트랜스퍼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영혼의 목표를 이루는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고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이 가장 사실은 최선의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트랜스퍼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직업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자신의 천직을 찾아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우리가 일과 관련해서 영역, 우리의 태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적어도 이 두 개의 영역은 벗어나도록 해야죠. 이제 우리가 맞서 싸우거나 좀비처럼 체념하지는 않는,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역할을 해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잘 준다면 나는 주어진 기능을 잘 해줄게. 끝. 자, 그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그 빼앗긴 에너지 빼앗긴 만큼 여러분들 월급을 그거 복구하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돌려막기 시키면서 펜듈럼이 계속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번 돈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쓸데없는데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모로 이득이죠. 자,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배우의 펜듈럼을 인식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펜듈럼의 그 흐름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펜듈럼은 목적이 딱 하나라고 그랬죠? 에너지를 수확하는 거. 펜듈럼은 우리의 에너지를 수확해 갑니다. 한마디로 기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기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서 뭘 일으켜요? 우리 안에 감정을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감정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도 포함돼요. 막 열광하는 거, 흥분하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펜듈럼이 필요로 하는 감정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어떤 감정이에요? 분노, 슬픔, 좌절, 경멸, 막 이런 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 이거를 격하게 일으킵니다. 격하게. 이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격하게 일으킵니다. 격하게. 뭘 통해서요? 이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갈등을 통해서요.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요? 관계에서 일어나요. 인간관계에서.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요.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눈빛 하나. 예.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막 유발되는 거예요. 예. 일 하나 시킨 거 막 이런 걸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갈등을 일으킬 때 내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나의 중요성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중요성은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고조되면 거기에는 중요성이 들어있다는 걸 빨리 알아내야 돼요. 갈등이 일으켜지면 내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고 감정이 고조되는 이 중간에 아, 내가 뭔가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누그러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계속 과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갈등은 계속 첨예화되기 시작해요. 이 중간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중요성, 이걸 찾는 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요성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강력한 기준, 확고한 기준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나만의 규칙, 기준 이런 것이 너무나 엄격하고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절대로 반드시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해야만 돼, 막 이런 거.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짚어볼 개념은 이제 중요성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장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인님의 사례에서는 어떤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유인님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겠죠. 저는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추측을 해보는 거.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걸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례 내용을 사용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외적 중요성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센터장이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중요성으로 나의 생각, 기준 안에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써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안에. 첫 번째, 이 조항이죠. 일단 조항. 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 의료 관련 기관의 센터장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말도 안 돼. 예. 자, 이런 기준이 굉장히 확고하게 들어있다? 그럼 이제 외적 중요성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럼 펜듈럼은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고 감정이 고조되죠? 그러면 펜듈럼이 포획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성의 가능성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자, 이게 이제 내적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래선 안 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펜듈럼은 이걸 건드려서 흔들어 놓고 에너지를 계속 빨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성이 지나치게 들어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또는 이제 세 번째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죠.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거들먹거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회사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자, 이것도 중요성이 들어가는 거죠. 외적 중요성.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직장 상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 회사의 문제야. 이 시스템의 문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일할 맛이 날까요? 일할 맛이 안 나죠. 일할 맛이 안 나서 적당히 일하는 거하고 내가 펜듈럼을 인식하고 거기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서 적당히 일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일할 맛이 안 나서 적당히 일하는 것은 이미 내가 무기력화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펜듈럼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더 휘둘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구분을 해보세요. 세 번째 여기서 찾아볼 확인해야 할 법칙은 거울의 법칙입니다. 예, 기본 개념이죠. 거울의 법칙, 우리의 사념이 그대로 가능태 공간에 방사가 돼서 있는 그대로 나의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방사하느냐, 사념을 방사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는 속전속결. 예,
아주 강력하게, 선명하게 빨리 현실로 되돌아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는 상태가 뭐예요? 예,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너무나 절절히 가슴으로, 온몸으로 내가 그걸 느끼는 거. 그죠? 동의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이런 일치를 봐요? 부정적인 사념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일치를 봐요. 자, 이 사례에서도 그게 볼 수 있죠? 어떤 걸까요? 상사가 너무 꼴 보기 싫다. 아, 너무너무 꼴 보기 싫어. 그치? 네 마음도 그렇지. 내 생각도 그래. 방사.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꼴 보기 싫은 상사의 행동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 나는 저런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게 너무 싫어. 너, 그치? 감정도 싫지. 내 생각도 싫어. 일치됐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이러쿵저러쿵 지시하는 상사의 행동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아, 세상 참 불공평하네.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마음은 어때? 맞아. 일치, 방사됐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 불공평한 세상, 그런 세상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 예,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 네 번째, 아유, 다 싫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다. 예, 다 싫다. 여기에는 완벽한 일치를 보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다 싫다. 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그랬더니 어때요? 다 싫고, 무서워지는 그런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뭘로 일어나요? 부메랑이 날아왔어요.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부메랑이 날아갈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균형력이 작동한다 그러죠. 균형력. 균형력이 뭐라 그랬어요? 중요성이 들어가면 잉여 포텐셜이 생기고 복원하려는 힘. 그래서 반대로 역풍이 부는 것. 그게 부메랑이 날아왔다.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나는 저 상사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싫어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의 현실은 내가 이 현실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를 그러한 큰 실수를 하는 일이 벌어졌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상사는 멀쩡하게 저 자리에 있고 나는 그 상사한테 욕먹을 일을 해야 되는가? 자, 부메랑이 날라온 거예요. 그쵸? 거울의 법칙. 이 역시 거울의 법칙.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사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개념입니다. 예, 트랜서핑의 핵심 개념이 다 들어있죠? 이 짧은 사연에. 여러분들이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자유님의 사례와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경험을 예전에 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요, 어떤 크든 작든 조직에서 일을 하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속 상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지만 또 그런 사람이 붙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어떤 모 상담 센터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이제 상담 센터장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실력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일 처리도 말도 안 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엉성한 거죠. 엉성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 나가요. 네, 희한하죠. 그 엉성함을 그런데 직원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직원으로 거쳐간 사람들은 다 그 엉성함을 견딜 수 없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게 티가 잘 안 나요. 왜냐면 워낙 직원들이 그 엉성한 센터장을 보좌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보좌를 해야 되거든요. 새는 구멍이 많으니까. 결국은 직원들만 고생을 해. 그런데 나가서는 어쨌든 그 센터장은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엉성한 센터장이 심지어 실력이 있는, 비록 경력은 미천하더라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실력 있는 사람을 윗사람이라는 위치에서 마구마구 지시를 합니다. 뭔가 좀 제 센터장의 그 지위를 표현하고 싶었는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말투도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지시적이에요.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그 배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분이 그렇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 저야 뭐 오래 버틴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거 못 버티고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튼 직원들은 심지어 아이디어를 다 내줘요. 네. 그리고 뼈 빠지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다 누구 거 돼요? 센터장 몫이 돼요. 예. 뼈 빠지게 일을 했더니 누구 영감 받아요? 센터장 몫이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겠죠. 그게 또 나가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도 동일하게 느끼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불만을 제가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계속 물갈이가 될 때 전 거기 남아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불평하면서 내가 왜 여기 붙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어쨌든 나는 일개 상담원일 뿐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위치의 문제입니다. 위치의 문제. 어쨌든 그 사람은 센터장이고 나는 일개 상담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센터장을 뭐라고 해도 센터장은 센터장의 위치를 펜듈럼이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위치를 어쨌든 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펜듈럼은 이 센터장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그런데 나는 상담원의 위치, 그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 센터장과 맘먹고 심지어 이 위에 올라서 있었지만 펜듈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결국 나에게 선택은 뭐예요? 이 상담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것인지 이런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아니면 체념하고 아까 얘기했죠? 체념하고 그냥 수동적이 돼서 여기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든지 싸워서 나간 사람도 있죠. 아니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아이디어도 주고 열심히 이걸 바꾸려고 시스템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결국은 지쳐서 나가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의 뭐 사훈 또는 뭐 그 로고 이런 거는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고 함부로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창업주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자 시스템 함부로 못 바꿉니다. 쉽지 않아요. 이 펜듈럼 시스템 바꾸는 게. 아무튼 나는 일개 상담원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역할을 다 할 것이냐? 깨어난 상태에서. 그런데 이 깨달음이 든 순간 어느 정도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죠. 이때 한참 트랜서핑 제가 막 적용하고 그럴 때예요.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 남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등의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 고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동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절이 지르면 중이 떠나야 돼. 자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이동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건 분명해졌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말하자면 나의 목표가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게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트랜서핑에서 다리를 내가 불태우고 나가는 건 아닐까?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격상 또 이런 걸 다리를 불태우고 나가지 않으면 성격상 돌아올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아예 안 나가면 안 나갔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제 성질상 이거를 완전히 불태우고 나가는 거죠. 나 다시 안 돌아갈래. 왜냐면 이제 몇 번 돌아간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다시 안 돌아갈 거야. 다리를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문을 닫으면 열리는 문이 있어요. 자, 이쪽 문을 닫으면 이쪽 문이 열려요. 이쪽 문이 열려 있으면 이쪽 문이 안 열려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문을 확실히 닫으면 이게 확실히 열려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열면 여기도 조금만 열려요. 그런데 내가 조금 열어보니까 조금밖에 안 열려서 아예 불안하다. 닫으면 닫혀. 그래서 결국은 안 보이네. 그럼 여기 머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이 이치를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저의 제가 깨달은 저의 노선입니다. 항상 다리를 불태워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제 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거취는 이렇게 됐고요. 저는 이제 나와서는 아무런 불평불만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 펜듈럼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정말 감정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괴로웠어요. 머리 복잡하고. 근데 제가 느꼈잖아요. 이거 싸워도 의미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나니까 문 닫고 문 열고 나오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요. 내가 거기서 왜 아둥바둥 저러고 지냈지? 이 넓은 세계에 이
넘쳐있는 나만의 길이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내가 왜 저게 갇혀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저기서 저러고 살았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의미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아둥바둥할 의미가 없고, 그런 데다가 신경을 곤두세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토대로 자유인님, 사연을 보내준 자유인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건네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그 마음을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을 점검하실 때 특별히 중요성을 점검하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중요성 찾는 거 예시를 드렸죠? 항상 중요성을 제로 상태로 놓으려고 의식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항상 펜듈럼에 깨어있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파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이만큼의 조각을 가져간다고 해서 나에게 요만큼의 조각이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대의 파이를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땅을 가져간다고 해서 내 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게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펜듈럼은 정해진 파이를 놓고 싸우게끔 우리를 몰고 가죠. 트랜스서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망망대해, 끝없이 펼쳐진 여러분들의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파도를 타십시오. 자유인님의 파도를 타십시오. 남의 성공이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결코 비교하거나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나의 길을 나의 방식대로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유인님이 이제 뭐 전생을 알아봐주는 그런 상담을 예약했다고 했는데 다녀오셨나요? 궁금하네요. 전생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가지 말라고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그리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가지 말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자유고요. 책임은 자기입니다. 선택은 자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연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심리맨 엽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사연 오는 대로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실패 사연조차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눠주신다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례 연구가 더 풍성해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사연 계속 보내주시고 또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에 나오는 사례를 나가는 때도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 뵙도록 하고요. 하나 광고를 드리면 이제 두 번째 이 사례를 나누는 시간에는요, 한예선님의 사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선님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구독자 사연을 다룰 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좋은 날 만들어 가시고요. 매일이 새해처럼 매일 아침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